도내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 몸속에 수술용 칼날을 남겼는데 한동안 환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기록도 허위 기재했습니다. 도내 사교육 시장 규모가 5천억 원을 넘어섰고 1인당 사교육비도 20만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양극화 현상까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무진장 시외버스 요금을 내리면서 다른 노선과 달리 업체와 편법적인 보조금 지원을 약속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앞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수술 환자의 몸속에서 수술용 칼날이 나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인데 뒤늦게 발견돼 재수술 끝에 제거됐습니다. 대학병원 측은 이런 사실을 감춘 채 치료 기록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63살 배모 씨는 지난달 24일 도내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몸 안에 이물질이 들어갔지만 이상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 씨는 찌르는 듯한 극심한 복통과 함께 열과 어지럼증에 시달렸습니다. 후유증인 줄 알았지만 1.4cm 길이의 수술용 칼날 일부가 뱃속에 남아있던 겁니다. 칼날이 들었다고 해가지고요. 엄청 울었어요. 이물질이라고만 했어요, 선생님이. 나중에서 칼날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 알았어요. 명백한 의료과실이지만 가족들이 사실을 안 것은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난 뒤로 병원에서 CT 촬영을 요구하면서부터입니다. 갑작스런 검사에 가족들이 따지자 그제서야 수술용 칼날이 몸 안에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겁니다. 수술 과정에서 칼날이 부러졌지만 이를 찾지 못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배 씨의 의무 기록지도 논란입니다. 수술 뒤 칼날의 존재에 대해 설명했다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가족들이 항의하자 다시 이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배 씨는 재수술로 칼날은 뺐지만 한마디 사과조차 없는 의료진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칼날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저는 화가 나고 이 부분에서 한마디의 사과도 없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병원 측은 환자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합니다. 칼날이 부러져서 몸속에 잔존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아무래도 좀 보호자분들도 그렇고 충격을 받으시잖아요. 이제 수술 과정에서 이물질이 좀 남아있다, 잔존해 있다. 있어서는 안 될 의료과실도 문제지만 사과에 인색한 의료진의 태도는 환자를 위해 봉사한다는 병원의 사명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감염 농장은 예방적 살처분이 법으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는데 실효성 논란에 살처분을 거부하는 농장도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며칠 전 닭 5천 마리를 살처분하라는 통보를 받은 농장입니다. 반경 3km 안에 다른 양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농장주는 살처분을 거부하고 행정심판 청구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30주 이상 단 한 마리도 폐사가 발생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마리도. 옆집 애가 간걸려도 우리 집에도 묻어버립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 농장은 빽빽하게 닭을 키우는 일반 농장과 달리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은 곳입니다. 농장주는 자체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어 AI 전염 우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근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다음 날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이 농장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법에 따라 3km 방역대 안에 있는 농장은 반드시 살처분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원인이 철새의 분변으로 알려진 만큼 획일적인 살처분이 예방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방역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느냐. 결과적으로는 그걸로 인해서 다 차단했다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일부 선진국은 농장 간의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살처분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에 한해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넉 달간 도내에서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440만 마리,
이에 쏟아부은 예산만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무주 장수 지역에 시외버스 요금이나 행정명령을 예고했는데요. 업체의 손실을 도민 혈세로 보전해주는 방식이어서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 9월 버스업계는 남원행 시외버스 요금을 1,400원 일괄 인하했습니다. 상관 오수 고속도로를 제쳐놓고 요금이 비싼 국도를 고집하는 데 대해 남원시가 이의를 제기하자 업계가 결국 문제를 인정한 것입니다. 인월이라든가 산내라든가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쪽에 1,300원에서 1,400원 정도 인하 효과를 봤습니다. 3억 원 이상의 요금 손실도 버스 업계가 당연히 떠안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900원 요금 인하가 예고된 무진장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10년간이나 문제를 방치하다 여론이 들끓자 3억 원이 넘는 요금 손실을 도민 혈세로 보전하는 선에서 서둘러 문제를 덮겠다는 것입니다. 그 손실 보전을 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갖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실 보는 분만큼의 타 노선을 적자 조선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줘갖고 요금을 더 받겠다며 위험한 길을 고집해온 책임을 묻지 않고 없는 보조금까지 만들어주겠다는 졸속협상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제 시켜주는 거예요. 적자 노선을 자기들로 찾아보야고 그 금액만큼의 맞춰서 보전해주는 것이죠. 이제. 손실 보전이 없다는 원칙이 무너지자 버스업계는 남원 노선도 보조금을 줘야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고 항의합니다. 전북 고속이 독점하는 무진장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 남원도 당연히 그렇게 해준다면 보전을 해줘야 되겠다.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금 불평등과 노선 불편에 대한 일제 조사와 개선은 없고 민원이 제기되면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처리되는 교통행정. 원칙과 기준은 없고 보조금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도내 사교육 시장 규모가 연간 5천억 원으로 학생 1인당 월 평균 20만 원에 육박합니다. 해마다 증가 추세인데다 양극화 현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태호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지난해 전라북도 학생 월 평균 사교육비는 19만 4천 원, 중학생이 21만 4천 원으로 가장 부담이 컸고 초등학생 19만 5천 원, 고등학생 17만 5천 원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 부담액일 뿐 실제 지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이 학교 등급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인데 실제 사교육을 받는 학생으로 부담액을 환산해보면 초등학생은 26만 4천 원, 중학생은 37만 원, 고등학생은 38만 원입니다. 결국 일반 가정에서 자녀 2명을 사교육하는데 평균 60만 원가량을 매달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걱정은 되죠. 어떤 부분이? 다른 걸 줄이고 우선은 사교육을 해야 돼서. 학교 등급별 사교육비 추세도 확연하게 갈렸습니다. 초등학생은 1년 사이 7.1%가 늘었고 고등학생은 무려 21%가 증가한 반면 중학생의 경우 11% 줄었습니다. 교육당국에서는 지난해 전면 도입된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영향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 활동이 예술, 체육, 진로 체험 여러 가지 활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약간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한편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의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월 5만 원인 반면 700만 원 이상은 44만 3천 원으로 무려 9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600만 원 이하 소득층에서는 사교육비를 줄였지만 600만 원 이상에서는 갈수록 늘리는 추세여서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어제 마감된 28명의 운용 전문 인력 신입사원 채용에 300여 명이 지원해 최종 10대 1의 경쟁률로 인력 이탈이 기우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일부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인력 이탈 가능성을 보도했지만 우려가 불식됐다며 지속적인 처우 개선으로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대중 전라북도 의회 의원은 오늘 도정 질문에서 전라북도가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한 8대 핵심 분야의 45개 과제가 대부분 2천억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이라며 조 단위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영남권과 대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회적 경제, 혁신파크 조성 등 일부 과제는 공감이 되지 않는 등 채택 가능성이 낮고 중복 사업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북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유독 심해 마스크가 사계절 필수품일 정도입니다. 특히 봄철에는 불청객 황사까지 걱정인데 원인도 잘 모르고 뾰족한 대책도 없습니다. 보도에 한범수 기자입니다. 봄이 되면서 불청객 미세먼지가 어김없이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도심 하늘을 뿌옇게 뒤덮은 먼지에 사람들은 이내 답답함을 털어놓습니다. 아침에 일기예보 보고 왔는데 미세먼지 많고 날씨 탁하다 해가지고 마스크 쓰고 나왔어요. 어저께는 먼지가 너무 많아서인가 계속 가래가 올라오더라고요. 맥히더라고 목이. 지난해 봄 전북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이상인 날은 사흘의 하루꼴로 무려 42일에 달했습니다. 올 들어서도 최근 일주일 사이 미세먼지 농도가 타 시도보다 최대 30% 가까이 높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전북 지역은 서풍을 타고 유입된 중국발 미세먼지가 동부 산간 지역에 막혀 정체되는 데다 이맘때는 영농 폐기물 소각까지 늘면서 미세먼지에 취약합니다. 다음 달부턴 내몽구 지방에서 황사까지 불어와 대기질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3월과 4월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일수는 약 4일에서 6일 수준으로 될 것이며 황사는 4.3일 수준으로 평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입자가 머리카락의 5분의 1 크기로 몸 안에 여과 없이 침투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신체에 쌓인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악화시키고 각막염과 피부병 등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나 천식이나 폐에 기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2차적으로 염증을 유발하기 쉬우니까 그런 분들은 더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마스크를 쓰고 실외 운동을 자제해야 하며 실내에서 촛불을 켜거나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침구류를 세탁하고 물을 자주 마셔 면역력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예방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국에 110곳이 넘는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LG U+ 고객센터 현장 실습 여고생 사망 사건 대책회의를 출범하고 열악한 일터에 내몰린 청소년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며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오는 17일 금요일 저녁에는 전주 LG U+ 고객센터 앞에서 추모 문화제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에 부착된 이동식 CCTV를 통해 단속된 불법 주정 차량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주시는 지난 석 달간 시범 운행을 통해 한 달 평균 8천여 건을 단속해 계도장을 발송했으며 4월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통시장 내 화재 대응책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대중 도의원에 따르면 도내 전통시장 점포 화재 보험 가입률은 22.7%로 50% 안팎 낀 경기, 충남 지역에 비해 매우 낮았으며 소화기가 없는 점포도 600여 곳에 달해 화재 보험과 소방장비 구축에 자치단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B금융그룹에 소속된 JB우리캐피탈이 미얀마에서 소액 대출법인 영업인가를 받았습니다. JB우리캐피탈은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에 대표 사무소를 개설한 데 이어 캄보디아 프놈펜 상업은행을 인수하는 등 글로벌 영업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글쓰기와 언론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기자단이 운영됩니다. 도교육청은 기자 활동에 관심이 많은 도내 초등학교 6학년 이상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학교 급별로 30명씩 모두 90명의 학생 기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